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1964년생 용띠 여러분, 아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2026년 내 인생의 흐름이 정말 달라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분명한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1964년생은 갑진년생입니다. 천간 갑목, 지지진토를 가진 분들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 곱게 뻗는 기둥과 같은 기운이고, 진토는 봄의 습한 흙, 씨앗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64년생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책임과 부담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큰 불이고 오는 한여름의 말 기운입니다. 갑목에게 병화는 식상, 즉 내가 가진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쉽게 말해 2026년은 64년생 용띠에게 속에 있던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해입니다. 가만히 있는 해가 아닙니다. 움직이고 말하고 정리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특히 재물 흐름을 보겠습니다. 병화는 갑목이 만들어내는 기운이고 그 다음 단계에 토가 재성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은 식상생재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결국 돈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기다려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내가 방향을 정하면 따라오는 돈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상이 강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과속입니다. 빠른 결단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계산 없이 밀어붙이면 수익보다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무조건 확장이 아니라 선별 확장이 핵심입니다. 상반기 흐름을 보겠습니다. 초봄부터 초여름까지는 화 기운이 점점 살아납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업, 투자, 지인 추천 사업 또는 자녀와 관련된 금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계약서, 조건,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64년생은 정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정 때문에 무리하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정에 흔들리면 손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특히 본인이 오래 경험해온 분야, 10년 이상 몸담았던 일과 연결된 제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영역보다는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쪽이 재물 안정에 유리합니다. 하반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로 넘어가면서 화 기운이 정리되고 토 기운이 부각됩니다. 이때는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상반기에 뿌린 씨앗의 수확이 나타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되고 이어갈 것은 남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 상속, 명예, 문서와 관련된 흐름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큰 변동이라기보다는 정리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미루어둔 명예 이전이나 세금 문제, 공동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도 짚어보겠습니다. 병화가 강해지면 갑목은 기운을 밖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겉으로는 활력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담 개통, 혈압 변동, 눈의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병이라기보다 에너지 과소모의 신호입니다. 무리한 일정, 잦은 외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건강의 핵심은 휴식의 질입니다. 많이 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를 보겠습니다. 병화는 빛입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숨겨졌던 감정, 오래 쌓였던 말, 묻어두었던 갈등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투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정리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64년생은 책임감 때문에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6년은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쌓아두는 것보다 차분히 꺼내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자녀운을 보겠습니다. 식상 기운이 강해지는 해는 자식과의 연결이 두드러집니다. 자녀의 직장 문제, 이사, 결혼, 금전 계획과 관련해 상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은 제시하되 선택은 자녀가 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은 자녀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내 재정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표현, 선별, 정리입니다. 표현은 능력을 드러내는 것, 선별은 기회를 가려내는 것, 정리는 관계와 재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목에게 병화는 아이디어와 실행력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작은 계획이 있다면 2026년은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해입니다. 다만 규모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벌리기보다 반응을 보고 조정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이 해는 속도는 빠르지만 파동도 빠릅니다.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장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은 인간관계 재편입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질 사람은 멀어지고 오래갈 인연은 더 단단해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병화의 해는 정리의 빛을 비춥니다. 떠나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년생은 평생 책임의 자리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은 그 책임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원하나를 생각하게 되는 해입니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나무가 햇빛을 받아 스스로 방향을 정합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64년생 용띠에게 정체의 해가 아닙니다. 움직임의 해입니다. 다만 무모한 도전의 해가 아니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선택의 해입니다.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돈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열립니다. 그렇기에 서두르지 말고 확인하고 기록하고 구조를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성과가 남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4년생 용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을 증명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속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